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일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반응이 다양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셔서 격려의 말을 건네는 분들도 있고, 한편 날카로운 지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대의 의견으로 저의 주장을 지적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과 다른 한 축은 폐로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탈원전 정책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측면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루한 측면이 있으나 원자력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합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어놓고 그 위를 건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한 여성분이 외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더욱이 안전고리를 걸어놓은 상태로 멀리서 보기엔 위험해 보이겠으나 실제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이란 무엇이죠? 사전적으로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라는 게 인지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 외줄 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보는 사람과 줄을 타는 사람의 사고에 대한 우려 정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위험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동일한 사항을 놓고 보는 사람마다 위험성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위험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평가하는 수단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위험도라는 개념입니다. 앞에 외줄 타는 사람들은 경험 또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도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측정 방법은 PSA 또는 PRA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또는 위험도 평가라는 기법인데요. 위험도를 발생 빈도 곱하기 사고 결과로 정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기법입니다. 결국 위험도를 평가해서 둘 중, 즉 발생 빈도 또는 사고의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위험도를 줄이고 안전도를 올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인증하는 데 사용하는 빈도 기준, 즉 발생 빈도 기준은 10의 마이너스 6승 원자로 운영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100만 년 운전하면 1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확률값입니다. 이를 만족하면 현실적으로 원전 설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심층 방어벽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어벽이 많을수록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적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정도의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방벽은 연료 피복제로서 지르코늄 합금이 사용됩니다. 핵분열로부터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피복제 안쪽에 존재하여 외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1차 방벽이 무너진 경우에 철로 만들어진 원자로 용기 및 1차 냉각제 계통이 제2의 방벽을 형성하게 되고, 이 또한 무너질 경우 내부 비산물 차폐벽이라고 하는 36인치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납용기가 있어서 최종적인 방벽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납용기는 다시 라이너 플레이트라고 하는 철판벽이 안쪽에 있고
외벽에 45인치 콘크리트 벽으로 차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중방벽을 갖고 있어 IAEA가 기준으로 세운 100만 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만일을 대비한 안전장치들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위험경보 시스템이 있고 이를 넘어서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원자로 자동 정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정상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를 안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안전 개통도 있는데요. 이를 공학적 안전 설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장치들은 수명 기간 내내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오동작건 외에는 사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원전 안전 기준은 미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단가가 타국에 비해 싸다는 의견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입니다. 우리 원전 안전 기준은 철저하게 IAEA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심 손상 확률 10만 년, 방사능 대량 누출 기준 100만 년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설계 인증을 받은 것이니 우리의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으니 경험적으로도 원전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이 완벽하여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나름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에 위험도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상호 비교하여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실용주의적 태도입니다. 언급한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각각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활용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의 안전성을 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에 발생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RBMK형으로 흑연 감속로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노형의 발전소는 없습니다. 중요한 설계 사항 중 이 발전소는 저출력 구간에서 플러스 출력 개수를 갖는 특징을 갖는데요.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이유로든 출력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자동으로 일어나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전소는 반대로 더 출력이 상승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출력이 상승하면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생기고 더 상승하게 되고 또 상승 요인이 생기므로 결국 출력 폭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발전소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당시 시험 요건이 있었고 종사자들은 해당 시험 실패로 문책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자로 정지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채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요. 결국 해당 사고는 인재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위험한 상태의 발전소가 필연적으로 사고가 이어진 경우이니 우리의 현재 원전의 안전 기준과 동일시 보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TMI 원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는 2호기에서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1호기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발전소의 설계 오류, 기기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도 겹쳤고요. 사고 대응 체계의 미흡이라는 과제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다만 사고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참담했으나 경납용기의 기능이 작동하며 외부로는 그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인명사고가 난 케이스는 제로입니다. 더욱이 이 사고로 인해 그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는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TMI 후속 조치라 하여 기존 발전소도 모두 적용해야 하는 개선 조건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었고 이를 다 조치한 결과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으나 이 사고의 원인은 내부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지진의 발생으로 쓰나미가 밀려왔고 그로 인해 발전소의 비상전력 발전기가 물에 침수되는 바람에 전력이 상실됩니다.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연료 손상이 초래된 사건입니다. 이후 손상된 연료와 물의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 발생으로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던 사고였죠. 사고의 결과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환경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고 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고로 인해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계의 각 발전소들은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일부는 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m 이상의 쓰나미가 와도 해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벽을 만들고 만약에 대비하여 이동형 비상전력 설비를 구비하여 보조적 전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보강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하였고 각 발전소는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도는 더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사고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었던 안전시설도 제거하였던 체르노빌을 현재 검증된 안전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발전소와 직접 비교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 것은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TMI 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의 발전소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납용기 방사능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입증한 측면도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이고요. 후쿠시마 같이 외부 기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수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과학적인 접근이요 주장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한 개의 원전 사고만 나도 한반도는 초토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크기가 우리 남한의 3배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었나요? 1945년 원전보다 더 무서운 원폭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현재의 후쿠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일본의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까? 체르노빌 출입 금지 지역의 최근 모습입니다.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은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고 다양한 생태 복원의 전형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야생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 돔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원에 원폭 투하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석이 눈에 띕니다. 그럼 각종 산업재해의 결과와 원자력 사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재해 사망자 자료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베이징 폭발사고 2만 명 사망 건을 비롯하여 원치 않는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70년 이후로만 수십만 명입니다. 유명한 인도 보팔 화학약품 누출 사고로 인한 사망자 19,000명을 비롯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만 명, 필리핀 해상 유조선 충돌로 인한 4,386명 사망을 비롯한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만 명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망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앞으로도 사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그 편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45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 95명뿐입니다. TMI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없었고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엄청나게 통계로 잡혔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의 우리 원전의 안전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소였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도는 타 산업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음을 증명하는 통계입니다. 인도 보팔 사고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카바이드 가스가 누출된 사건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19,000명이 사망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원전 방사선 위험도는 100만 년 확률로 국제적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심 용융 사례를 보면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고요. TMI 발전소 사고도 있었습니다. TMI 발전소 사고는 역설적으로 경남용기의 기능성을 잘 입증한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는 외부 기인 사고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외부 위험, 즉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다만 편익과 위험도를 비교하여 그 편익이 월등하게 크다면,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국가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현명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소리였습니다.